딱 보니 대리기사 일하네. 고급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목소리가 비웃음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아 42살의 그녀는 작업복 차림으로 남편과 함께 고등학교 동창회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여든 동창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그 사이에서 서아 부부의 평범한 차림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최유진이 서아에게 다가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죠. 뒤따라온 박민지는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을 일부러 더 드러내며 서아를 훑어봤습니다. 서아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이혜원이 걸어 나왔고 그녀 뒤로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 김태준이 따라왔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 옆에 선 남편 강준혁도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45살의 준혁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작업복 차림 때문인지 동창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서아 부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죠. 마치 옛날에 잘나가던 친구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호텔 지배인 박성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50살의 그는 이 호텔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서아에게 멈췄습니다. 회장님, 박성민의 외침이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민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서아를 비웃던 유진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표정을 지은 건 김태준이었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작업복 입은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동창들은 왜 그토록 그녀를 깔보았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윤서아는 강남플라자 호텔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서울의 5개의 호텔을 소유한 그녀는 42살의 나이에 업계에서 손꼽히는 경영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근 석 달간 그녀는 남편과 함께 대리운전 일을 하며 직원들의 삶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회장실 대신 낡은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고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날도 서아는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준혁이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취한 손님이 던지는 반말, 목적지를 바꾸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태도, 서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뒷좌석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아는 자신의 호텔 직원들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늘 만난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매일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서아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손님들의 말투, 태도, 팁을 주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적었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직원 복지를 개선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아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발신인은 최유진, 학창시절 서아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초대장에는 강남의 고급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서아가 소유한 강남플라자 호텔이었죠. 서아는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여보, 동창회 갈 거예요? 갈까 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요. 서아의 대답에 준혁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죠. 서아는 최근 석 달간 대리운전을 하며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과 지위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당일 저녁 서아는 일부러 대리운전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정장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뚝 부러졌습니다. 차를 몰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호텔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호텔의 조명이 눈부셨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서아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선택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작업복 차림으로 그 안으로 들어섰죠. 최유진이 가장 먼저 서아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는 서아의 차림새를 보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죠. 눈이 위아래로 서아를 훑었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서아의 작업복에 멈췄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너무 대조적이었죠. 박민지가 다가오며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을 일부러 더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대리운전이요. 서아의 대답에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서아 부부의 차림새를 신기한 듯 쳐다봤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동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똑했는데 인생 참 알 수 없다는 말들이었죠. 유진이 사람들을 연회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와인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구석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유진이 막았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자리는 정중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서아는 그 의도를 알았지만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혁도 아내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화장품 사업이 작년에 매출 10억을 넘겼다고 자랑했고, 민지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며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원은 손목에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남편이 로펌 파트너가 됐다고 했죠. 동창들은 서로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서아는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죠. 누군가 서아를 힐끗 쳐다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창들의 자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최근 론칭한 신제품이 백화점 입점에 성공했다며 카탈로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명 국제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혜원은 남편이 최근 맡은 대형 송사 얘기로 화제를 이어갔죠. 모두가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갑자기 서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아야, 너는 언제부터 대리운전 시작했어?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죠.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달 정도 됐다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꺼냈죠.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아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죠.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업하다가 어려워진 거냐고요?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경험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리운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라고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서아는 견딜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하니까 괜찮다고요.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불쌍하다는 듯한, 하지만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 의례적인 친절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서아가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유진의 표정에서 우월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화는 계속 동창들의 자랑으로 채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최근 구입한 수입차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군가는 여름휴가로 다녀온 유럽 여행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아 부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질문이 날아왔지만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동창들의 시선은 계속 서아에게 머물렀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는 미소, 안타까움을 가장한 비웃음. 서아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준혁도 아내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죠. 두 사람의 침착함이 오히려 동창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죠. 김태준, 혜원의 남편이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그는 성공한 변호사의 모습 그대로였죠. 혜원이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고 주변 동창들이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혜원이 남편에게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태주는 주변을 둘러보다 서아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두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죠.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혜원이 작은 소리로 서아가 요즘 대리운전을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태주는 서아 부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준혁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준혁의 작업복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대리운전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목소리에는 동정보다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견딜만하다고 대답했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시대가 어렵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동창 남편이니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자리로 돌아가며 혜원에게 작은 소리로 저 사람들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서아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명품 시계를 찬 남자들. 그 사이에서 작업복 입은 서아 부부는 유독 튀어 보였죠. 혜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을 아느냐고요? 태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남 플라자 호텔이고 자신의 로펌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고요. 주변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유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회장님이 여자라던데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 회장님이시고 되게 은둔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서아는 물을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도 아내를 보며 살짝 웃었죠. 민지가 경영 능력은 대단하다며 호텔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 복지도 업계 최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연회장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 박성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연회장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서아에게 멈췄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성민의 외침이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회장님. 와인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대화하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죠. 모든 시선이 박성민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로 정말 죄송하다며 미리 확인했어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었죠.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박성민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죠. 괜찮다고 오늘은 자신이 손님으로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죠. 작업복 입은 서아, 그리고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라고 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민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윤서아 회장님이시고 강남플라자 호텔 그룹 회장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민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고 혜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김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방금까지 그는 이 호텔을 자신이 법률 자문하는 곳이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만나본 적 없다고 말했죠. 더욱 끔찍한 건 준혁에게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자세에서는 품격이 느껴졌죠. 그녀는 박성민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와 상관없다고요.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이고 연 회장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연 회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아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죠. 주변 동창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 호텔 회장이냐고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그럼 왜 대리운전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고요. 현장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으니까요.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그들이 불쌍하게 여기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혜원이 남편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방금까지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아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라고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네, 회장님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칭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서아가 미소 지으며 우리 호텔 법률 자문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요. 태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혜원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요. 서아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신분을 숨겼다고요. 유진이 다가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며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정말 미안해 보였죠. 서아가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회장이 아니라 대리기사일 때 말이죠. 그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은 겁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석 달간 대리운전을 한 거냐고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랑 같이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은 서아의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준혁도 아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담담함만 있었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동창들은 서아의 말을 듣고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유진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요. 서아가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어떤 경험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알게 됐다고요. 작업복을 입으면 깔보고 명품을 걸치면 존중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에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고요. 태준이 다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아가 괜찮다고 오늘은 자신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며 무엇을 배우셨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대할 때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서아의 말에 준혁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죠. 혜원이 진심으로 서아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배워야겠다고 사람 대하는 법을요.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들은 서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민지가 앞으로도 계속 대리운전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이제 그만하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으니까요. 유진이 웃으며 다음에는 정장 입고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동창회 다시 하자고요. 서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동창들은 서아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서아는 모두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태주는 혜원에게 작은 소리로 정말 식은땀 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법률 자문하는 회사 회장님을 저렇게 대했다니요. 혜원도 놀랐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아를 바라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현장을 경험하는 용기와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품격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식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서아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바뀌었죠.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겸손하고 차분했습니다. 유진이 진심을 담아 서아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같으면 못했을 거라고 저렇게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서 일하는 걸요. 서아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다고요. 손님들한테 반말 듣고 무시당하고요. 민지가 그래도 견딘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직원들이 매일 겪는 일이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아를 단순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죠. 태준이 제가 호텔 법률 자문하면서 느낀 건데 강남 플라자 호텔은 직원 복지가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미소 지으며 직원들이 행복해야 손님들도 행복하다고 그게 우리 경영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혁이 아내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가 직원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름도 가족 상황도요. 혜원이 감탄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동창들은 각자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면서 모두가 서아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말들이었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이 서아를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요. 서아가 무엇이 고마우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에게 큰 교훈을 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모두가 떠나고 연회장에는 서아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오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고요. 준혁이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자신이라면 화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화낼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이제 대리운전은 정말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경험했다고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배운 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호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아도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죠. 정장을 입고 임원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는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더 깊어졌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박성민에게 대리기사분들 휴게실 환경 개선건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민이 보고서를 펼치며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답했습니다. 휴게 공간 확대하고 샤워 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라고요. 서아가 좋다며 비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 복지가 최우선이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디선가 대리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겠죠. 석 달 전 자신처럼 말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저번에 정말 미안했다며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하는 내용이었죠.
서아는 미소 지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이 예약하고 자신이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아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직원 복지 개선안이 놓여 있었죠. 대리운전하면서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서아는 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은 정말로 식당을 예약해 두었고 서아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번 일이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아가 이제 그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며 거듭 사과했죠. 서아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우리 친구라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나눴죠. 며칠 후 서아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 다시 활성화된 겁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자는, 이번엔 제대로 대접하겠다는, 정말 미안했고 존경한다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죠. 그날 저녁 서아는 준혁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죠. 준혁이 후회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도 당신과 함께였으니까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서아의 호텔이 보였죠.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낮은 곳에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